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해. 화나시나요? 서운하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겠나요? 사랑을 줬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키웠고, 먹을 걸 나눠주고, 잠을 줄이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낼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전화했더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카톡 답장을 왜 이틀씩 걸려서 하지?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 이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걸까?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마음은 말하지 않게 되고 감정은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멀어질까봐 두려워지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를 말을 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만나면 5가지를 속이세요. 이건 진짜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을 진심처럼 전달하기 위해 오히려 조금 감추고 덜어내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는 신의 자식이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잘 지내. 실제로는 손목도 시큰하고 무릎에 물이 차서 잠도 잘 못 자지만 자식 앞에서는 요즘 몸도 괜찮고 친구랑 등산도 다녀왔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자식은 문제없는 부모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죄책감 없이 연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너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생각보다 더 멀어집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하나 보다. 그 죄책감이 지나치면 그 감정을 피하려고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심리학에서 이걸 회피형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정말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파도 한마디 안 하시더라. 나 왜 몰랐지? 그 죄책감이 깊이 박히면 그 뒤부터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괜찮아. 아직 쓸만해. 요즘 세상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드뭅니다. 연금으로는 병원비 감당도 빠듯하고 경조사비에 가스비, 관리비까지 올라서 사실은 통장 잔액도 걱정인데.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 마. 나 아직 쓸 만큼은 있어.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에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엄마, 돈 괜찮으셔? 그럼 이 나이에 돈 쓰는 데가 어딨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 더 열려 있어요. 반대로 요즘 너무 힘들다. 생활비가 딸려서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고 부모에게서 마음을 살짝 떼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도 불안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가 의존적일 때 자식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도 빠듯한 현실 때문에 그 도움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함은 곧 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하던 부모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만 딱 한 번 도와달라 하면 그 무게는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그때 자식은 기꺼이 돕고 그리고 평소 부모의 자존감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도움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부모는 늘 나를 지켜줬지만 그 순간 나를 믿고 기대준 사람이라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걱정돼서 밤잠 못 이루는 날도 있을 겁니다. 퇴근은 제대로 하는지, 애는 잘 키우는지, 배우자랑 싸우진 않는지, 빚은 없나, 건강은 어떤가. 하지만 자식 앞에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넌 너 일만 잘해.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자식은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많이 걱정하셨구나 하고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은 그 무게에 눌려 부모를 정서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돼도 그냥 살짝 감춰보세요. 그렇게 감정의 무게를 줄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존재를 더 자주, 더 가볍게 찾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반찬통에 남은 갈치조림, 그거 사실 딸내미 좋아할까봐 남겨둔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너 생각하면서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바쁘니?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은 미안함보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음식, 부모의 기다림, 그건 고마우면서도 무거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 나 혼자 다 먹었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야, 나도 먹고 싶었는데 다음엔 좀 남겨놔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그 반찬을 먹고 싶다며 집에 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만드는 한마디. 다섯 번째, 보고 싶어도 참는다. 어떨 땐 하루에 10번도 넘게 보고 싶지만 그 마음을 다 말하지 마세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니? 이렇게 묻는 순간 자식은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전화 못하겠어 하고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보고 싶긴 하지. 그래도 너 바쁜 거 아니까 난 참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엄마는 늘 날 이해해 주는구나. 나는 엄마에게 뭘 해드렸지.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불쑥 오게 됩니다. 엄마, 나 오늘 갈게. 그 하루는 당신이 그동안 속인 수많은 감정의 대가로 돌아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부모의 감정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덜어내고 정리하고 절제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솔직함일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그 솔직함을 배려로 가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정말 잘 지내. 돈 아직 써도 안 줄어. 보고 싶지만 참는 것도 사랑이더라.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늘 그런 식으로 말하셔도 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그립고, 더 사랑해요. 정숙 씨는 이제 58살, 중년을 넘긴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경쟁에서 밀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자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 속에 이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에게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둘째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종종 얘기했고 그때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미는 부모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으며 종종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섭해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유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에게 요구하며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미는 간섭을 싫어하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정숙 씨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정숙 씨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정숙 씨가 모른 척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정숙 씨는 두 번째로 민수와 유미에게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며 민수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이 곧 민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의존을 끊게 만들었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돈 없는 척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종종 부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는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가 말을 할 때마다 못 본 척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럼 잘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경청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못 본 척 하는 방법으로 유미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유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더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정숙 씨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와 태도입니다. 세 가지 척은 단순히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7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